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매일 죽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입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 새살을 채우는 것처럼 날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즉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경우 우린 이를 암세포라 부르는데 결국 이 암세포 때문에 우리의 몸은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죽어야 부활할 수 있듯이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 또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 인도자 학교 앨범에 수록된 찬양 날마다 에브리데이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내게 생명 주신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살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기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에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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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할렐루야.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날마다 에브리데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대만 남쪽 가오슝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곳에는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데 자동차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현지 대만에서 신상욱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남부 까오슝에서 사역하는 신상욱 선교사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자동차만 수리하지 않습니다. 약 1년 반 전부터 크리스찬인 사장님은 자신의 사무실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주셨는데요. 학교 후에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갈 수 없거나 부모님이 맞벌이라 아이들의 숙제와 공부를 봐줄 수 없는 약 15명의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수요일에는 찬양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기초 한국어와 어린이 창조과학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호기심이 있을 나이인데요.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자연과 만물을 통해 창조의 신비함을 그들의 입장과 시선에서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함의 좋은 연결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어 첫 시간에는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 발음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자신의 한국어 이름에 재미있어하면서도 또 자신의 이름이다 보니 의미를 두어 열심히 외우려는 모습이 참 예쁘고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한국어로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주일 오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가장 익숙한 장소인 이 정비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이 아이들과 함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열고 싶은 문이 아닌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과 복음이 대만 까오슝 곳곳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대만에서 신상욱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는데요. 이곳 정비소에서 공부하는 17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이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선교 편지입니다. 동영상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평범해 보이는 비포장 시골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은 아주 특별한 길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제이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샬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위에 영상을 보셨나요? 평범한 길 같지만 이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간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맞짱마을의 기적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촌장님 손주가 열이 떨어지고 병에서 완전히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마을 분들이 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무슬림 마을 입구에서 우리 마을까지 약 4km 정도가 정글 좁은 길인데 이 길을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혀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아이가 병에서 나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제안을 하는데 이 좁은 길을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혀달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만약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진짜로 마을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제안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정글길 4km를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길을 낼 경우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냥 대충 계산을 해도 이것은 인력 공사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두 번째는 1%의 믿음입니다. 이분들의 제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여기서 이분들에게 화를 내고 너희들 왜 예수 안 믿냐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내가 포기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평생 굿하고 부적 팔고 예수님을 모를 텐데 하나님이 주신 선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믿음으로 1%의 가능성을 붙들자 고민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길을 차가 다닐 만큼 넓혀주시면 촌장인 당신이 마을 사람들 모두 예수 믿도록 책임지고 전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이 만들어지면 내가 마을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도하겠다. 그런데 그 촌장님의 말에는 너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의 말투가 상당히 묻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강의하던 우리 원주민 신학생들과 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기도 제목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누구한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km 정글길을 닦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문제이기에 1%의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불도저는 고사하고 32도에 찌는 듯한 무더운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정글만 있을 뿐 그 길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을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오토바이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 좁고 험한 길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정글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이 길 넓혀주세요. 기도하고 신학교에서 강의 전에도 강의 마치고도 신학생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시간은 한 달이 지나서 2달이 되어 갈 즈음에 하루는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불도저 같은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진짜로 가봤더니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나무를 베는 거예요. 이럴 수가. 깜짝 놀라서 공사하는 분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말레이시아는 큰 정글 나무들이 많아서 벌목을 사업으로 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몇 달 전에 해당 구청에 벌목 허가서를 제출하고 구청에서 허가서를 내주면 벌목할 지역에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먼저 닫고 그 준비가 마치면 벌목을 하는 겁니다. 맞짱 마을 근처에 벌목할 나무들이 많아서 그 공사를 하려고 몇 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서를 받고 오늘부터 길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이분들이 벌목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촌장님 아이가 아팠고 병에서 고침받았지만 한 번 더 길 공사를 해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제안들, 그리고 허가서가 나오도록 하셨고 오늘 내 눈으로
길 공사하는 이 순간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에 있으셨군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이렇게라도 해야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군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99%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아닌 연약한 1%의 믿음을 붙잡은 것 뿐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은혜임을 아는 순간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마을 촌장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벌목하라고 허락하셔서 이렇게 길을 닦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길 공사하는 것 보세요. 이 공사가 마치는 순간 우리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약속했죠? 나는 분명히 약속했죠? 만약에 한 번 더 당신들이 거짓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마을 모든 사람들 병에 걸려서 죽으라고 내가 기도할 것이니까 내 말 명심하세요. 제가 겁을 줬어요. 물론 이렇게 기도 안 하지만 제가 겁을 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봅니다. 2달이 넘는 길 확장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10가구 51명의 주민 100%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연약한 이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낱장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이루고 계셨음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 마을이 복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이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인데요. 현재 괌의 17만 인구 중에 32%가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들 어린이들 가운데 극빈층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Time for Kids라는 잡지에 보면 이런 토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Helping America Poorest Kid, 미국 극민층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것. 뉴욕시에 사는 11살인 요한에게 있어서 가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미시시피에 사는 9살인 샤넬에게 있어서 가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공부 시간에 칠판에 쓰인 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경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6명의 어린이 중에서 1명은 극빈 계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극빈 계층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음식과 의복, 의료비용과 집값을 지불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극빈층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바람직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선기관들, 비영리단체들, 개인적인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들은 극빈층 가족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빈층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료품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괌의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괌에서는 넓은 의미로 괌인인 자녀들과 마이크로네시안 자녀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괌에서 마이크로네시안들은 대체적으로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 자녀들은 과메니언 자녀들에 비해서 아주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문 지상에서 오르내는 많은 사건들, 가혹행위와 학대행위, 이런 사건들이 마이크로네시안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괌의 17만 인구 중에서 32%가 어린이들입니다. 청소년부 Department of Youth Affairs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난폭한 범죄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을 위한 센터에 구금된 가장 어린 아이는 9살입니다. 위기센터에 의하면 2018년에 138건의 성적 학대 행위가 보고되었습니다. 80% 이상 희생자의 나이가 2살부터 17살입니다.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은 가족이거나 희생자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이웃들입니다. CPS, 어린이 보호기관에 의하면 2018년에 어린이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학대행위가 2205 케이스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607 케이스가 육체적 가혹행위, 37 케이스가 성적 학대행위, 1048 케이스가 어린이들을 육체적으로 돌보지 않고 소홀히대하여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 갈도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육체적인 사건들은 거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건들만이 밖으로 드러나고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정부 기관에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축섬 사람들의 집집을 방문해서 보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축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무관심, 학교 교육과 배움에 대한 무관심이 큰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축 아이들의 영어와 산수 실력의 저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부터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탈락된 축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이런 축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자선기관과 교회, 비영리단체와 개인적인 봉사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인들을 찾아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저희 세컨신 샵에서는 샵에 오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집에서 책을 읽으라고 권면하면서 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게 하고 일기를 쓰도록 돕기 위하여 북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괌 땅에서 극빈층 자녀들을 위하여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함께 찾아보길 소망하면서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선교 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남아공 선교사 일기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토요일 저녁인 지금 남아공은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총소리가 여기저기서 요란하다. 인도 본토를 제외하고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남아공, 그 중에도 우리가 사는 동네가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 힌두 축제를 환영한다는 축보가 밤하늘을 요란하게 밝히고 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이번 주는 나흘간 비가 내려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조깅과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아내는 영어로 요절을 외우며 걸었고 난 빠른 잔차를 탔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선
청소기를 돌리는 사이에 아낸 바이블 리딩 클럽 갈 준비를 하였다. 캐토매너 도착하니 멀리 떨어진 동네에 사는 4명의 여학생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내를 내려주고 더 깊은 마을로 들어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영어 성경을 읽어 주었다. 기도를 마치고 과자를 나눠주는데 여학생들이 자기들도 바이블 리딩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여 4명의 학생을 태우고 아내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코빌레 아주머니가 내일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여 함께 이동을 하였다. 함께 데리고 간 이유는 바이블 리딩 클럽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름 아닌 아내가 인도하는 시자맘 그룹 멤버 중 한 분인 린디웨가 줄루 샌드위치 가게를 집에서 오픈하여 바이블 클럽 멤버들에게 햄버거를 사주어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린디의 여사장님은 갓 튀어낸 햄버거에 감자와 소스를 넣어 만들어서 음료수까지 서비스로 주었다. 물론 아내와 나도 먹었는데 한 끼 식사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맛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쇼핑을 하였다. 내일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나눠줄 선물과 지난주에 식료품 도움을 청하였던 분을 위하여 집에 돌아와서 멀리 떨어져 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니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 버렸다. 할렐루야. 평소에 선교사님들의 하루의 일과는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정말 다채로운 일상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교하고 계심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두 전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선교에 관한 기도 제목들은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셔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 세계 선교 보고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재한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